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대한민국을 씹어먹다가 훅 간 서비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두리나 프리첼 같은 회사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오타에 대한 사과 먼저 드립니다. 요즘 노안이 와서 그런지 두 번씩 확인하고 올리는데도 못 찾는 경우들이 이상하게 생기는데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크로스 체크를 시키고 저도 몇 번 더 확인하여 진정한 노오타 채널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번엔 잘 나가다가 정말 안타깝게 몰락한 기업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펜텍입니다. 펜텍은 맥슨전자를 다니던 박병업 부회장이 회사를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만들며 시작했는데요. 당시 세계 원탑이었던 모토로라에게 1,3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등 승승장구하면서 걸리버로 유명했던 현대 큐리텔까지 인수하며 펜텍엔 큐리텔이 됩니다. 게다가 스카이로 대한민국을 씹어먹던 SK텔레텍까지 인수하는데요. 스카이는 최초 슬라이드폰, 최초 카메라 탑재 뮤직폰, 조그셔틀폰 등 참신한 기능의 프리미엄 폰으로 유명했고 굉장히 기발하고 고급스러운 광고로도 유명했던지라 당시의 스카이는 지금의 애플 마냥 스카이만의 프리미엄 디자인과 감성이 뿜뿜해서 정말 스카이 쓰는 사람은 SK텔레콤과 스카이만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스카이를 품은 펜텍은 제갈량을 얻은 유비마냥 맷돌폰, 주크박스폰, 붐붐폰 등 희대의 레전드 제품들을 내놓으며 승승장구하지만 스카이 인수에 너무 돈을 많이 쓴 나머지 자금 확보를 위해 스카이폰에 엄청난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점점 재정 건전성은 떨어졌고 스카이 브랜드 역시도 버스카이로 불릴 정도로 스카이의 프리미엄 이미지는 없어집니다. 돌핀폰, 오마주폰, 섹시백 같은 보급형 단말기에 주력하면서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경영난을 끝내지 못하고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리우스와 베가로 제2의 전성기를 잠깐 맞이하는데요. 갤럭시 S2에 맞서겠다면서 펜텍에서는 갤2보다 더 높은 성능의 베가 레이서 개발을 시작하였고 임산부를 야근시키면서까지 개발합니다. 사람들은 베가 레이서를 기대했고 실제로도 많이 팔렸었지만 오버클럭을 통한 성능은 좋았을지언정 엄청난 발적화와 심각한 배터리 성능 등으로 베레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베가 아이언이라는 정말 튼튼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다시 도약하는 듯 싶었지만 절치부심해서 만든 베가 아이언2가 출시될 때 통신 3사 45일 영업정지와 단통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콤보로 일어나며 출시하자마자 반값에 파는 등 출혈 판매를 하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됩니다. 그렇게 파산 직전에 창의와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며 신문 광고를 내면서 와신상담하던 펜텍은 약 2년 만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아임백을 출시했지만 이마저도 잘 휘어지고 충전기를 연결하면 바로 죽는 등 여러가지 베레기의 문제점이 다시 나오면서 망합니다. 얼마 전에는 보조 배터리와 무선 충전기를 와디즈로 펀딩하기도 하였고 작년에는 비긴 어게인이라며 새로운 스카이 스마트폰, 폴더폰, 태블릿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판매까지 연결되지는 않았고 현재는 블루투스 이어폰 정도의 제품만 나오고 있습니다. 펜텍은 상암동에 굉장히 큰 건물 전체를 사옥으로 쓰고 있었지만 지금은 한샘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리버입니다. mp3 플레이어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의 세한이 만든 이후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회사들이 피 튀기게 싸웠는데요. 그중 아이리버는 디자인드 바이 이노로 대표되는 굉장히 참신한 디자인으로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냥 장악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애플에서 아이튠즈와 결합된 아이팟을 내놓으며 점점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의 예비 야금야금 점유율을 올려갔고 아차하는 동안 애플이 세계 점유율을 거의 잡아먹어버리는 바람에 점점 밀려난 아이리버가 애플을 씹어먹는다며 만든 야심작 H10은 빌 게이츠가 직접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극찬을 하였었고 실제로 미국에서 애플을 씹어먹는 광고를 선보이기도 하였었지만 조금만 떨어뜨려도 깨지는 시게이트 유리하드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망합니다. 이후로 G10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혁신이 담긴 와이브로 휴대용 온라인 게임기도 출시하지만 와이브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또 망했고 미키마우스 모양의 mp3 플레이어를 내놓아 잠깐 히트를 치지만 아이폰과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완전히 호흡기까지 떨어집니다.
2012년엔 고급화 전략으로 68만 9천원짜리 초초 고음질 mp3 플레이어인 아스테렌 컨을 출시하여 일본 등에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후속작은 148만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팔았지만 어느새 스마트폰들의 음질도 상향 평준화되며 이 역시도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mp3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이어폰, 녹음기, 태블릿, 칫솔 살균기 등 여러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시 세계 점유율 1위 제품이 나오면 좋겠네요. 다음은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는 말 그대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요. 세계 최초의 SNS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두리 및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과 함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가 SK에서 인수하면서 네이톤과의 연동까지 가능해지며 완전히 인기가 폭발합니다. 다른 이용자와 일촌이라는 것을 맺어서 본인이 올린 사진이나 글 등을 보여주고 이를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거나 퍼가요를 남기면서 공유해가는 시스템은 지금의 SNS와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니홈피에 미니룸을 꾸미거나 음악을 살 수 있는 화폐인 도토리를 사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갑자기 투데이에 나오는 오늘 방문자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 괜히 두근거렸으며 유명인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미니 홈피를 통한 댓글 테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고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한다면 당시엔 미니 홈피를 통한 사과가 국룰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미니홈피를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마치 요즘 카톡 프사를 통하여 알리는 것과 비슷했으며 좋아하는 사람의 싸이홈피에 들어가서 염탐하는 건 지금의 인스타와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Y의 프리스타일 같은 곡들은 싸이월드 BGM으로 널리 쓰이면서 히트를 치기도 했으며 싸이월드 브금은 히트 가요의 바로미터처럼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며 쇠락하는데요. 이후로 몇 번의 개편을 거치지만 개편을 할수록 더 불편해지는 이상한 현상을 겪었고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네이톤과 함께 몰락하였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등장으로 완전히 잊혀져 버립니다. 그렇게 거의 망해가던 중 2017년 삼성으로부터 50억을 투자받아 심폐소생으로 다시 싸이를 살려달라는 광고를 하기도 하고 오피스텔을 건 이벤트를 하기도 하지만 임금까지 체불되어 퇴사자가 속출하였고 2019년 아예 접속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사람들은 사진이라도 백업하게 해달라며 국민청원까지 올리는데요. 어느 날 기자가 본사에 찾아가 보았더니 사무실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여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올해 5월 폐업 신고까지 하는데요. 임금체불 재판을 통해 대표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접속은 잘 되지 않은 채 싸이북이라고 하여 싸이월드의 추억들을 책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추억의 싸이월드 브금 모음 노래를 듣거나 초유의 레전드 허세 박제 짤들을 남겨준 서비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위치에서 최악의 자리까지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